안녕하세요. 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 교육강사 김선옥입니다. 생활하면서 쓰레기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긴 쓰레기를 줄여야 하기에 자원순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알아볼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자원순환이란, 두 번째 자원순환 방법, 세 번째 자원순환이 필요한 이유, 네 번째 쓰레기 대란, 다섯 번째 자원순환 관련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자원순환이란 캔, 고철, 폐지, 플라스틱 등 버려지는 쓰레기를 가공해서 다시 제품 생산을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환경 분야에서 자원순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자원순환이라 하면 석탄, 석유, 광물자원 등 자연에서 채취되는 것이라 여겼었으나 1990년대부터는 버려지는 폐기물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갔다가 다시 비로 내리는 것처럼 천연 자원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닌 다시 원료로 재탄생시켜 계속해서 사용하는 순환체계라 할 수 있어요. 사실 자원순환이라는 말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우리 것이 아닌 미래 세대로부터 잠깐 빌려 쓰는 것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버려지는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해요. 자원순환 방법에는요, 재사용과 재활용이 있어요. 재사용은 쓰고 버린 물건을 손질하여 그 용도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고, 재활용은 쓰고 버린 물건을 특별한 방법으로 손질하고 다른 방식으로 되살려 사용하는 것이지요. 유행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교환해서 재사용할 수도 있고, 옷 같은 경우에는 수선해서 다시 입는다면 재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사용과 재활용을 하려면 쓰레기를 종류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하여 버리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면 안 돼. 예? 음료 남은 거를 그렇게 막 버려서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음식물도 안 헹구고 그렇게 버려서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컵이랑 종이랑 그렇게 분리 안 하고 막 버렸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분리 안 하고 막 섞어 버리면 안 돼. 그럼 재사용과 재활용을 하기 위해 물건을 재질에 맞게 분리수거를 잘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환경오염도 줄이고 지구의 자원이 순환되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또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여러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요. 그 과정에서 지구온난화는 가속되며 사용 후 버려지는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등은 분해가 어려워 그대로 버려질 경우 토양, 바다, 지하수 등을 오염시켜요. 그래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분리배출을 잘 해야 해요. 분리배출할 때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비운다입니다. 용기 안에 내용물이 남아있을 경우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해요. 따라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배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헹군다인데요. 종이컵 및 페트병 등에 묻은 이물질과 음식물은 반드시 닦거나 헹군 다음 배출해야 해요. 2가지 이상의 재질로 구성된 폐기물은 어떻게 배출할까요? 이때는 라벨과 뚜껑 등 재질이 다른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원칙은 섞지 않는다인데요. 모든 재활용품은 각각의 종류와 재질이 섞이지 않게 배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을 재활용하면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폐기 처분되는 것들을 1%만 재활용한다면 1년에 유리는 3억 원, 플라스틱은 24억 원, 캔을 비롯해 고철은 505억 원, 종이는 107억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1%의 절약으로 이처럼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니 참 놀랍죠? 자원순환이 필요한 이유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광물 자원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 생산량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자원순환은 꼭 필요해요. 자원도 절약할 수 있고 재활용 쓰레기 대란도 막을 수 있고 쓰레기로 덮여가는 지구의 환경도 살릴 수 있어서 자원순환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마스크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이유를 동영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건강 지키는 마스크, 바다를 병들게 한다?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한 개씩 쓰고 버리는 일회용 마스크. 반년 정도 썼더니 이제는 마스크 없이 외출하는 것이 어색할 정도입니다. 2월부터 7월까지 일주일에 2개의 마스크를 썼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최소 50개의 마스크를 쓰고 버렸네요. 그런데 이제는 나와 한 몸이 된 것 같이 느껴지는 이 마스크가 지구를 아프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해외의 한 환경단체가 홍콩 소코섬의 해변에서 발견한 마스크입니다. 이들이 소코섬을 3번 방문하는 동안 발견한 마스크의 개수는 무려 100여 개에 이릅니다. 정기적으로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프랑스의 한 환경단체가 최근 바닷속에서 발견한 쓰레기도 충격적입니다. 라텍스 장갑, 일회용 마스크, 그리고 또 라텍스 장갑입니다. 잠수부의 손에는 제법 많은 양의 마스크가 들려 있습니다. 국내의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6월 영등포역 인근에서 1시간 동안 수거한 일회용 마스크는 30여 개였습니다. 버려진 마스크는 담배꽁초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골목마다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가 쉽게 눈에 띄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려진 마스크, 해양 생태계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준다는데요. 부직포로 만들어지는 일회용 마스크,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프로필렌이 그 원료입니다. 강으로, 바다로 흘러들어간 마스크는 물살에 부서지면서 지름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됩니다. 물속 생물들은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잘못 생각해 먹기도 하고요. 이는 먹이 사슬을 거쳐 결국 인간의 식탁으로 되돌아옵니다. 사람의 손에서 떠난 마스크가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만이 문제일까요? 물 위를 혹은 물속을 떠다니는 마스크와 장갑들, 바다 생물들이 이것들을 먹이로 착각하고 통째로 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밝은 색상으로 만들어진 라텍스 장갑은 해양 생물들에게 마치 해파리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순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덜 사용하는 것이겠지만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를 잘 쓰고 잘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플라스틱이 원료인 일회용 마스크, 과연 재활용이 될까요? 아니요,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잘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전기 필터를 붙인 면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와 비슷한 효과를 보입니다. 면 마스크는 여러 번 재사용할 수도 있으니 일회용 마스크보다는 환경보호에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의 Do You Know? 마스크와 환경오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사용이 크게 늘면서 신종 환경 오염 우려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 바다에 흘러온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들이 해양 오염의 또 다른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쓰고 난 수많은 마스크와 장갑이 배수로에 곧바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라 바닷속 곳곳에 떠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이 이미 만성적이던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추가됐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바다를 보호하는 환경단체 측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생태적 심지어 위생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식 부족에 맞설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쓰레기 대란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있어요. 폐 플라스틱이 한국으로 몰리게 된 건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죠. 세계 쓰레기의 절반을 처리하던 중국은 2017년 7월 플라스틱, 비닐, 섬유, 금속 등 24개 품목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 금지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와 각국에 통보했어요. 2018년 1월 중국의 수입 금지가 발효되자 갈 곳 없는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가 규제 문턱이 낮은 한국으로 몰린 거예요. 한국의 폐쓰레기 중국 수출은 2017년 1, 2월에 22,097톤에서 2018년 1,774톤으로 92%나 줄었어요. 결과적으로 국내 폐 플라스틱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국내에서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수입까지 급증하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 선별하는 업체들이 이중고를 겪게 된 거죠. 특히 폐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페트병은 외국산이 가격도 싼 데다 품질도 더 좋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경쟁에서 밀린 국내 재활용 폐 플라스틱은 갈 곳이 없어진 셈이죠. 실제로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 이후 국내 페트병과 폐지 등의 가격이 크게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중국은 왜 재활용 폐기물들을 수입 금지 조치했을까요? 부족한 자원을 해결하기 위해 폐자원을 수입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으나 2017년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수입된 폐기물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다고 해요. 재활용 폐기물 품목 중 하나인 플라스틱을 살펴보면 2017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지구촌이 플라스틱 사회에 진입한 1950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63억 톤에 이른대요. 65년간 총 8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는데 63억 톤은 쓰레기가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중 6억 톤만 재활용이 되고 재활용이 되지 않은 90.5%의 쓰레기는 소각되거나 지구 어딘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요. 이렇게 방치된 플라스틱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5mm 미만의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결국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가요. 이것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분해되지는 않고 잘게 쪼개진 플라스틱 조각을 먹은 생물들이 먹이사슬 구조에 의해 최종 포식자인 사람에게서는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모래알처럼 작고 고운 미세 플라스틱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플라스틱을 플랑크톤 먹이로 오인하여 작은 물고기가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람이 큰 물고기를 잡아먹게 되는 거죠. 이 미세 플라스틱은요, 체내에 흡수되면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해요.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그 피해는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게 고스란히 가고 있죠. 인간의 편리함이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물고기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플라스틱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은 점점 늘고 있어요. 바다 동물은 플라스틱과 음식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요.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은 동물들은 배부름을 느끼고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아 영양실조로 죽기도 하지요. 매년 바다새는 100만 마리, 바다 표범 같은 해양 포유 동물은 10만 마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의 모습이 알려지면서 유럽에서는 면봉과 일회용 접시, 수저, 빨대, 폴리스틸렌 포장 용기 등 사용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래요.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 함량이 80%에 달하고 쉽게 부패되는 유기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질소, 유황, 화합물 등에 의한 악취 발생과 해충 번식이 유발할 우려가 있어요. 또한 음식물 쓰레기가 썩은 물에는 고농도 침술수가 발생, 악취뿐만 아니라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해요. 음식물 쓰레기 자원하는 호기성 퇴비야, 사료 외에 바이오가스를 만들 수도 있으며 고형 연료인 활성탄으로 제조가 되기도 한대요. 현재 제주도는 음식물 자원화 사업에 호기성 퇴비야, 사료 외에 이러한 바이오 에너지 사입을 추진 중이라고 해요. 급속도로 변해가는 환경에 대비한 자원순환 관련 직업은 미래의 어느 직업보다 필요한 직업에 속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원순환 관련 직업에 대해서 같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코디네이터는요, 재활용 관련 운영과 대책을 계획하는 일을 하고요. 폐기물 처리 기술자는 일반 및 산업 폐기물의 관리,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계획, 지도, 안전진단 및 감리 업무 등을 하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연구와는요, 옥수수 첨가, 미생물 반려, 효과적인 염분 세척 등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만들 때 문제가 되는 높은 염분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연구한대요. 분뇨 온이 처리 기술자는요, 도시 내 주택, 회사, 공장 등의 정화조에서 방출되는 분뇨 및 온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출하는 일을 합니다. 폐비닐 재생 설비 운전원은 하이된 폐비닐 즉 비닐하우스 비닐, 비닐봉지 등 재생 공정의 운전을 제어하고 기계 설비의 작동 상태를 감시하며 각 공정에 필요한 수동 작업을 담당합니다. 폐, 형광등 활용 처리원은요,
매인 및 소각이 전면 금지된 가정 및 산업용 폐 형광 등을 안전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각종 기기를 관리합니다. 제품 생산 환경영향평가원은 제품의 생산 공정을 파악하고 각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과 에너지 낭비 요소를 측정 분석합니다. 바이오에너지연구원은 동식물성 자원 및 그 파생 물질로부터 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기술에 의한 에너지 및 연료인 메탄,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수소, 합성가스 등의 생산 기술을 연구 개발합니다. 환경영향평가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여 환경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제안하는 일을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분리배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자원순환을 위해서 꼭 해야 해요. 종이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유리병류, 캔 고철류, 스티로폼, 형광 등 건전지로 분리배출하면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지 같이 볼게요. 종이류를 보면요. 썩에서 분해되는 기간이 종류에 따라 5년에서 20년이 걸리는데요. 재활용을 하기 위해 스프링, 코팅 표지, 포장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 후 반듯하게 묶어서 배출하면 두루마리 휴지, 미용 티슈, 휴대용 티슈로 만들 수 있어요. 페트병은 분해 기간이 100년 이상 걸리는데요. 선별, 분쇄, 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 재활용을 하면 부직포, 페트 와이어끈, 옷, 솜 등 다양한 용도의 제품으로 만들 수 있어요. 스티로폼으로는 액자, 욕실 발판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비닐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 그것도 섬나라 제주에서는요, 기름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 생활 쓰레기 중에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비닐. 그 양도 엄청 많고 썩는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환경 파괴 주범인 비닐이 석유로 만드는 비닐에 섭씨 300에서 400도의 열을 가해 다시 기름을 짜내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에요. 이곳에서 재생산되는 기름의 양은 현재 1일 약 7,000리터, 1년에 2만 리터의 기름이 재생산되고 있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는 폐비닐을 정제유로 만들어 사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생산된 정제유는 보일러 등유와 성분이 같아요. 그래서 아스콘을 만들 때 사용한다고 해요. 유리는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은 유리병인 경우 8회 정도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새로운 유리 제품으로 재활용이 된다고 해요. 분해 기간이 100년이나 되는 철과 알루미늄 캔도 여러 단계를 거친 후 자동차 부품이나 새로운 캔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요. 한 해에 쓰고 버리는 건전지는 약 5억 개나 되는데요. 건전지를 분리배출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건전지 안에 아연, 니켈, 수은 등 여러 가지 중금속이 들어있어서 소각이나 매립 시 땅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건전지 안에 전지액이 흘러나와서 피부에 닿게 되면 이상 반응까지 일어날 수 있어서 꼭 분리배출을 해야 해요. 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하면 환경과 자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폐 형광등도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들어있어서 꼭 분리해서 버려야 해요. 일반 쓰레기로 버리게 될 경우 소각 처리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대기로 올라와 환경오염을 시켜요. 배출된 폐 형광등과 폐 건전지는 조명 재활용 공사 업체 등을 통해 회수하거나 재활용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아파서 먹다가 남은 약은 함부로 버리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꼭
약국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세요. 제로 웨이스트란 0을 의미하는 제로와 쓰레기를 의미하는 웨이스트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에요. 제로 웨이스트는 단어 그대로 쓰레기가 0인 삶을 의미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닐 대신 에코백으로, 종이컵 대신 머그잔으로, 일회용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로, 물티슈 대신에 손걸레를 사용하면 우리 지구 환경이 훨씬 깨끗해지고 보호받을 수 있겠죠? 그럼 폐기물을 자원으로 돌아가다 라는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원순환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나요? 앞으로 우리 미래에 다가올 지구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젤 방향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식품 배송을 시키면 한두 개씩 함께 포장되어 오는 아이스팩. 업계에서는 연간 2억 개의 아이스팩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하는데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아이스팩은 환경 악화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애물단지예요. 아이스팩 속에 있는 아이스젤은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이스젤의 성분인 고흡수성 폴리머는 밀 전분을 주 원료로 만든 고흡수성 고분자 물질로 인체에는 무해하나 물을 만나면 최대 1000배까지 팽창한대요. 그래서 주로 기저귀 생리대에 사용되고 있어요. 아이스팩에 사용되는 주 원료이기도 한데요. 아이스팩의 1%가 고흡수성 폴리머 성분이고 99%는 물이에요. 고흡수성 폴리머는 표면에 구멍들은 흡수력이 엄청나서 물의 흡수력도 대단하지만 냄새도 흡수해서 탈취에도 좋다고 해요. 아이스팩 내용물은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요,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서 하수구에 버리면 하수 처리장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물고기가 먹으면 사람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성분이거든요. 때문에 아이스젤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고 비닐은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데 솔직히 봉투에 버리는 것도 부담스럽지요. 요거 꽤 똑똑하게 활용할 만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하면요, 방향제를 만들어 사용해요. 화장실, 옷방, 신발장에 하나씩 놓으면 시중에 파는 방향제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절약도 되고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아요. 준비물은 아이스팩, 입욕제, 에센셜 오일, 그리고 개인 컵, 그리고 내부를 꾸밀 수 있는 조개 껍데기와 불가사리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 모래가 있어요. 그리고 스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이 냄새를 퍼지게 해주는 막대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준비물입니다. 냉동 상태인 아이스팩을 녹이겠습니다. 그 다음, 자, 모래를 병 바닥이 보이지 않게끔 자, 모래를 여기에다가 스푼으로 떠서 넣어주세요. 자, 이제 여기 바닥이 안 보이도록 넣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걸 옆에 두시고요. 자, 개인 컵에 아이스젤을 약 반 정도, 자, 반 정도 스푼으로 떠서 넣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입욕제를 약 1g 정도 넣어준 후 자, 섞어주세요. 자, 파랗게 변하고 있죠. 자, 입욕제에는 향도 나와요. 여기에다가 에센셜 오일, 여기 이번에는요, 여기에는 스윗 오렌지를 넣겠습니다. 스윗 오렌지를 어느 정도 넣냐면 10방울을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섞어주세요. 자, 다 섞어준 후 이제는 컵에 있는 아이스젤을 병으로 옮겨주세요. 컵에 완성된 아이스젤을 병에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은 불가사리 모양의 것을 이렇게 병에다가 집어넣어서 꾸며주겠습니다. 자, 이 불가사리를 넣는 이유는요, 바다를 이렇게 본떠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쁘게 조개까지 다 넣어줬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뚜껑을 닫고요. 자, 이동할 때는 이렇게 뚜껑을 닫은 후에 이동을 하고요. 자, 집에 가져가서는 여기 양옆에 다시 냄새, 향이 나오게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나만의 방향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이스젤을 달리 이용하는 방법은요. 페트병을 자른 후 바닥 아이스젤을 놓고 식물을 심어서 수경 재배가 가능하고요. 여행 갈 때 화분 위에 아이스젤을 놓아두면 장기간 물을 주지 않아도 시들지가 않아요. 수건이나 천으로 싼 후 전자레인지에서 5분 이내로 가열하여 핫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